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직전 대선에서 처음으로 진보 후보의 손을 들어준 강원 표심은 5년 만에 다시 보수 후보를 향했는데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 결과에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민들의 선택은 정치 변화가 아닌 정권 교체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는 강원도에서 54만 4,980표를 얻어 득표율 54.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41만 9,644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2.5%포인트 차로 따돌렸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득표율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가운데 도내에서는 윤 당선자의 완승이었습니다. 역대 진보 성향이 강한 원주에서 윤 당선자는 과반 이상의 득표로 승리했고 춘천과 홍천 등 지난 대선에서 진보 후보를 지지했던 지역들도 모두 보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가가 있는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은 더 큰 격차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18개 시군에서 싹쓸이 승리를 일궈내며 과거 보수 텃밭이란 수식어를 되살렸습니다. 다 함께 여기까지 뛰어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미흡한 저를 이렇게 잘 지켜보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선의 도내 투표율은 76.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대 대선보다 1.8%포인트 높았고 사전 투표율도 38%를 넘기며 새로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역대 최소 격차 승리란 이번 대선 결과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역 정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소 격차를 보인 강원도의 경우 대선의 판세가 지선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결로 대선과는 별개의 승부가 펼쳐질지가 관전 포인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도내 각 정당들이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하고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4월 말까지는 후보들을 확정하고 또다시 강원도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대통령 선대위 해단식을 갖고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보이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80여일, 또다시 선거 체제에 돌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4월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시장과 군수,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도덕성과 후보 자격 검증에 나섭니다. 중앙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로 좋은 일꾼, 좋은 정책을 보고 유권자들께서, 도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지방 권력 교체가 새로운 목표입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반반씩 하는 경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강원도도 이제는 12년 지방 도정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잖아요. 그런 여론들을 잘 받들어서 이제 선거에 임해야죠. 지금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예비 후보자는 모두 8명. 이 중에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예비 후보자가 7명이고 도지사 선거 예비 후보자는 1명도 없습니다. 그동안 출마 예정자들이 대통령 선거 유세에 집중하느라 후보 등록 자체를 안 했지만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가 시작되면서 등록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5월 19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27일과 28일 사전 투표를 거쳐 6월 1일에 본투표가 이뤄집니다. 초경합 승부가 이어진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가 앞으로 80여일 남은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과 어느 한쪽에 모든 권력을 몰아주지 않는다는
역풍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선거 판세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삼척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강릉 동해 지역에선 일부 불씨가 되살아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의 긴급 보금자리 마련과 함께 피해 지역 농민들에 대한 생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개와 뒤섞인 희뿌연 연기가 산을 온통 휘감았습니다. 진화 헬기는 공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탓에 방화수를 제때 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울진 산불 현장에 진화 장비가 몰리다 보니 삼척 지역에 투입된 헬기는 당초 계획의 4분의 1 수준인 5대에 불과합니다. 산이 험준하고 인력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헬기에 의존하다 보니 진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불 진화가 자꾸만 지연되며 삼척 지역 피해 면적은 이틀 사이 2배로 늘어나 1,300헥타르를 넘겼습니다. 강릉 동해 산불도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불씨가 되살아나며 누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시 약천마을의 한 주택입니다. 마치 폭탄을 맞은 듯 건물이 폭삭 내려앉았고 바깥에는 가전제품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임시주택의 경우 아직 확보된 물량이 많지 않아 이재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원한다 그래갖고 그건 뭐 저희만 피해 입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야 뭐 나라라든지 뭐 하여튼 여기 뭐 지자체에서 뭐 해주기만 뭐 바라고 있는 이제 그런 심정이죠. 산불 확산세가 이어진 탓에 농민들에 대한 보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벽시와 시가암자를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 수리와 농기구, 비닐, 육묘 상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을 덮친 산불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피해 보상의 범위와 시기도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 강원 산불을 돕는 온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불 발생 이후 전국 각지에서 생업을 뒤로 하고 산불 피해 주민들 돕기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이 10,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4일부터 시작된 산불 피해 성금 모금액도 어제까지 185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는 봄철 반려동물과 산책이나 등산객 증가 등으로 광견병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석 달 동안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과 미끼 백신 살포를 추진합니다. 광견병은 모든 온열동물에 감염되고 주로 야생 너구리에 의해 전파되며 치사율이 높은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동물은 제2종, 사람은 제3군 법정 전염병입니다. 강원도는 가축과 반려동물 13만 9천 마리에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광견병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미끼 백신 32만 7천 개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이달 들어 도내 유치원과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천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6,7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전체의 47%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교직원 확진자 수는 5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마다 원격 수업 전환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접촉자 중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만 등교 중지하는 등 등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에서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한다며 선거일에 다시 투표하려고 한 선거권자를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춘천 소양동 제3투표소 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는 경찰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에서는 투표용지를 실은 개수기의 지정 속도와 관련해 동해체육관 개표 현장에서 한때 논란이 일었지만 강원도 선관위는 공정한 개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과 창의적 예술 협업을 위해 예술인 파견 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중간지점 사업을 운영합니다. 예술로 지역사업은 예술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해결하거나 지역민과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달 중 공모를 통해 기관 4곳과 예술인 20명을 선정해 5명씩 4개 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여 예술인에게는 매월 120에서 14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 강원 저가 항공인 플라이강원이 원주, 제주 노선을 취항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과 6월에서 8월 사이 항공기 1대를 확보해 원주공항 주차장 증편 등의 시설 개선이 끝나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취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 상반기 양양 여수 노선의 탑승률이 높을 경우 원주 여수 노선 취항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이 광물 공급망 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해외 자원 조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민간 업체들이 해외 자원 조사 비용의 최대 70%와 기술력을 지원하고 히토류와 텅스텐, 니켈을 비롯한 16종 희소 금속에 대해 탐사 비용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단이 직접 광물 탐사를 하고 민간 업체에 개발을 맡기거나 국내에 시급한 광물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오늘 16일부터 닷새 동안 춘천시청 앞 광장 잔디구장에서 풋살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 참여 인원은 43개 팀 250여 명으로 7살부터 13살까지 각 연령별 경기와 여성부와 성인부 등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오늘 18일 오후 5시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대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대회장에서 버스킹 등의 공연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늘 18일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로 강릉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강릉 시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위드 코로나 시대 소규모 여행자들을 위한 삼척 관광 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삼척 관광 택시는 삼척 초행길이나 운전이 서툰 여행자들을 위해 추천 코스, 자유 코스로 운영되며 이일 기준 4시간 8만 원, 6시간 10만 원의 이용요금 가운데 50%를 시에서 지원합니다. 이용객은 삼척 관광 택시 마카콜 센터에서 전화로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는 오는 5월과 6월 2달 동안 관광택시를 시범 운영한 뒤 관광객 유치 효과 등을 분석한 뒤 본격 운영에 나설 방침입니다. 홍천군이 다음 달부터 홍천읍 전통 5일장 인근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홍천군은 노상주차장에 차를 장기간 주차해 주차난이 발생하는 등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100m 구간 노상주차장 24면을 유료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요금은 2시간까지는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되고 2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10분마다 300원이 부과됩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농업인들의 편익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철원 동송과 김화, 북부 등 4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